안녕들 하십니까? 여의도 아저씨입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 덤프들을 보니까 시장의 구조적 판 자체가 바뀌는 빅체인지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네요. 육아, 반도체, 그리고 AI, 에이전트까지 밥값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장세입니다. 제가 오늘 2016년 3월 12일의 시장을 아주 밑바닥부터 천장까지 훑어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공포는 역시 기름값입니다. 브렌트유가 결국 장중에 $100를 터치했지요. 이란이 인도 유조선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이게 다시 번복되면서 시장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호르무즈 리스크라는 게 단순히 기름값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쌀입니다. 유가가 $100를 넘어가면 전 세계 물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이건 결국 우리가 겨우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꼴이 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략 비축유, 즉 SPR을 1억 7천만 배럴이나 방출하겠다고 전격 승인했어요. 이건 미국이 가진 비축유의 약 40%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여의도 아저씨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역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카드라는 건 들고 있을 때 무서운 법인데 이미 절반 가까운 카드를 써버렸다는 건 앞으로 유가가 더 튀었을 때 막을 방패가 없다는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단이 단단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먹거리인 반도체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났지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천안 패키징 라인을 아주 짧은 간격으로 재실사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HBM4, 즉 4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의 공급망 확정을 정말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 시장에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진입한다는 건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멀티벤더 체제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대해 상승뷰를 유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의 삼성이라는 이름값이 결국 이 임계점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무려 1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02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숫자로 제시했는데 이건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AI 발수요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범용 디램과 낸드까지 전이되는 구조적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거인이 함께 가는 장세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글래스 인터포저 진출 시사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로 바꾸는 겁니다. 고성능 컴퓨팅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관리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려면 이 글래스 인터포저가 필수적입니다. 기판 소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판을 흔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이건 결국 전체 반도체 생태계의 마진율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메타가 자체 AI 칩인 MTI에 이 사종을 공개했죠. 제가 지난번에 메타에 대해 중립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드웨어 독립 선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마진 압박 요인이 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제가 여전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배경에는 이런 빅테크들의 실리콘 오토노미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손 놓고 있지는 않지요. 네비우스라는 AI 클라우드 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인프라 운영사로의 수직 계열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칩만 파는 장사꾼에서 벗어나 AI 팩토리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전략인데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 시야를 조금 넓혀서 새로운 자본의 흐름을 봅시다. STO, 즉 토큰 증권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IT센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원자재 재고를 코인화해서 유동화하는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조기업들이 창고에 쌓아둔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재고 자산을 금융자본으로 즉시 치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본 조달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건 자산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엄청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에너지 안보와 연결된 조선주 소식도 빼놓을 수 없지요. 한국카본이 오늘 2,280억 규모의 LNG 본행제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로부터 받은 대형 물량입니다. 유가가 $100를 넘나드니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LNG 물동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나라 조선사와 그 기자재 업체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조선 업황의 견조함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사고를 쳤습니다. 머크와 협력한 키트루다 S시 제형의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어요. 무려 2043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향후 20년 가까이 안정적인 로열티가 들어온다는 건 이 회사의 가치평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항상 빚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반도체 필수 소재인 헬륨 수급 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헬륨은 카타르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해로가 막히니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지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양상입니다. 이래서 공급망 다변화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모빌리티 쪽도 봅시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주크스가 우버와 손을 잡고 로보택시 동맹을 맺었습니다. 올여름 라스베이거스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진 주크스와 전 세계적인 호출 네트워크를 가진 우버의 결합. 이건 로보택시 상용화의 임계점을 앞당기는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던 무인 운송의 시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재미있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닌텐도 스위치2의 신작 게임 포켓몬 포코피아가 출시 4일 만에 220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킬러 콘텐츠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드웨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소형 가전향 메모리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AI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대중적인 소비재가 밑단에서 메모리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정부 정책도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문샷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지요? 2035년까지 AI 기반 신약이나 피지컬 AI 같은 12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나섰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AR, A&D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나 AI 솔루션 업체들에게는 아주 긴 호흡의 정책 모멘텀이 될 겁니다. 특히 노타 같은 경량화 솔루션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가는 AI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기기에서 직접 구동되는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파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실적 논란으로 마음고생 심했던 기업인데 오늘 해외 낸드 제조사로부터 227억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매출 대비 50%가 넘는 대규모 계약이지요. AI 데이터 센터향 기업용 SSD 수요가 폭증하면서 컨트롤러 설계 기업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의심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은 오히려 주춤한데 용인, 수원, 하남 같은 경기 남부권이 불장입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일자리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인프라가 깔리니 자산 가치가 재편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요. 경제의 흐름이 반도체라는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 국토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소식도 들려옵니다. 중국 쪽 뉴스에 따르면 연내에 아이패드 인터페이스를 갖춘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폴더블 시장이 개화되면 힌지를 만드는 파이넴텍이나 올레드 부품사들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겁니다. 이미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장비주들의 반등 시그널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서버형 광트랜시버가 먼저 치고 나왔고 이제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지국 장비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데이터 센터라는 성벽안을 넘어서 이제는 도시 전체의 통신망을 고도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낙수 효과가 시작된 것이지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뉴스들, 얼핏 보면 제각각인 것 같지만 하나의 인과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유가 급등과 지정학 리스크가 에너지 안보와 조선주의 상승을 부르고 그 속에서 AI 패권을 쥐기 위한 반도체 거인들의 합종 연행과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자본은 STO나 부동산 같은 새로운 창구를 찾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가 돈의 흐름으로 치환되는 아주 역동적인 현장입니다. 삼성전자, AMD, 오라클, 효성중공업, SK, 네이버, 아마존, 제가 상승뷰를 유지하고 있는 이 종목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가장 잘 타고 있는 배들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나 메타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건 그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새로운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치열한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기름값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의 변화를 보세요. 반도체 수급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패키징 기술과 AI 에이전트가 바꿀 우리의 미래를 보세요. 여의도 아저씨가 늘 곁에서 그 맥락을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중심 딱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방열 문제 같은 뉴스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로봇 상용화의 가장 큰 병목입니다. 에너지를 쓰면 열이 나고 그 열을 못 잡으면 기계는 멈춥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기술적 디테일이 나중에 수조 원짜리 시장을 만듭니다. 정밀 냉각 시스템이나 액냉 방식의 소부장 기업들을 미리미리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의 근원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필요, 그리고 기술의 진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분석하면 돈의 향방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20가지 포인트들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시대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여의도 아저씨는 내일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돈은 준비된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장중 유가 급등에 반응해서 석유나 가스 테마주에 올라타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 종목들은 지수 해지성 성격이 강해서 지수가 반등하면 가장 먼저 꺾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유가 상승이 가져올 구조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이지 오늘 내일 하는 테마주의 급등락이 아닙니다. 길게 보고 크게 보고 깊게 보세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세대 암 치료제들, 특히 케이라스 1세대 약물들은 이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차세대 변이 타깃이 없는 바이오 종목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처럼 확실한 플랫폼과 특허를 가진 기업들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진짜 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브리핑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아저씨는 항상 여러분의 계좌가 붉게 물들기를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법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숫자로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새겨들으세요. 하이닉스의 202조 원, 영업이익 전망, 파두의 227억 수주, 한국카본의 2280억 계약, 그리고 100달러의 유가.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장의 에너지를 압축해 놓은 결정체들입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로 폭발할지 그 방향성만 잘 따라가도 올해 농사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현장으로 갑니다. 시장의 숨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올게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2026년 3월 12일 역사적인 시장의 한복판에서 여의도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게 단순히 집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거, 이건 주식 투자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공장이 서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흐릅니다. 그 흐름의 끝에 반도체가 있고 AI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전자의 HBM4 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주 후반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엔비디아의 눈높이를 삼성이 맞춰준다면 그건 코스피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올리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변동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패키징 기술이 빛을 발할 시간이 왔으니까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B2B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단순히 광고 파이 나눠먹기가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솔루션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성장의 동력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네요. 이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그냥 흘려듣느냐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자가 되길 바랍니다. 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시장도 잘 이겨내 봅시다. 여의도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자, 이제 진짜 끝입니다. 장 열립니다.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은 기업의 실적이고 실적은 업황의 함수입니다. 지금 업황이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 뭐래도 반도체와 에너지입니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구축해 놓으셨다면 오늘의 유가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소음은 충분히 견뎌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전력 설비 시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폭식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압기와 차단기는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이건 1년, 2년 만에 끝날 트렌드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이어질 거대한 인프라 교체 주기입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해 제가 강력한 상승 의견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SK그룹의 밸류업 전략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자산 효율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SK에 대한 제 긍정적인 뷰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서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그 결과물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보다 보면 가끔 눈앞의 안개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개를 들어 멀리 보세요. AI라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새로운 산업에 싹이 트고 있습니다. 유가 $100라는 먹구름이 잠시 그 빛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태양 자체를 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바구니에 다 담지는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 섹터를 짚어드린 이유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릴 때 조선이 받쳐주고 바이오가 쉴 때 에너지 인프라가 가주는 그런 조화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여의도 바다에서 오래 살아남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장 시작합니다. 여의도 아저씨의 기운을 듬뿍 받아 오늘 하루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긴 브리핑을 다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시장 상위 1%에 준비된 투자자이십니다.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세요. 시장의 소음은 거르고 신호에만 집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더 깊이 있고 지능적인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의도 아저씨였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자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가는 순식간에 $90 밑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이토록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유가가 올랐을 때의 수혜주와 떨어졌을 때의 수혜주를 동시에 고민하는 유연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들 가고 단단히 하시고 오늘 장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대한민국 투자자들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여의도 아저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반도체와 에너지의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전과 신재생, LNG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프라를 연결하는 전력 설비가 필수적이죠. 이 모든 게 결국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아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절반 이상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삼성전자의 4세대 HBM 실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을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는 순간 시장의 자금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겁니다. 그 흐름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이버의 행보도 무시하지 마세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진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방어하고 동남아나 중동으로 진출하려는 네이버의 전략은 상당히 영리합니다. 광고 수익의 정체를 AI, 비즈니스로 돌파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오라클. 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도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확장은 곧 우리 반도체와 서버 부품의 수요로 연결됩니다. 아마존의 물류 자동화와 로보택시는 우리 자율주행 소부장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식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하는 공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방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선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지도가 그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지도가 있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문 닫고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여의도 아저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분석은 2016년 3월 12일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승률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승률을 10%, 20% 높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숫자를 되새겨봅시다. 유가 $100, 비추규 1억 7천만 배럴 방출, 하이닉스 목표가 135만, 원, 삼성 HBM4, 실사, 파두 227억 수주, 한국카본 2280억 수주. 이 숫자들의 무게를 느끼며 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성취를 맛보십시오. 여의도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